그럼 지금부터 대구정부 인도주의 실천 이사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학술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30주년의 슬로건은 모두의 건강, 모두의 의료, 새로운 30년의 약속입니다. 30년 뒤에 여기서 30년 약속했는데 30년 뒤에 불행히도 뭐 계시지 못할 분들도 네. 20주년에 이어 또다시 30분을 돌아온 사회가 김성아입니다. 후배를 못 키운 죄로 다시 봤습니다. 20주년 슬로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희망을 노래하다 였습니다. 열심히 희망을 노래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평화롭게 모여서 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30년의 약속을 어떻게 해나갈지 기대됩니다. 먼저 대경인이업 공동대표 이정만 선생님의 대표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경인이업 공동대표 이정만입니다. 지금 사회자분하고 얼마 전에 리허설을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말이 많아진다고 2분 이내로 인사말 하라고 그래서 인사말을 꼭 적어서 꼭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길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읽겠습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대경인이업의 지난 30년을 함께 기억하러 전국에서 오신 인이업 동지들과 대경인이업과 함께 지역 현안들의 연대활동을 해오신 지역 시민사회 구성원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오늘의 행사는 먼저 대경인이업이 지난 30년간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고 어떤 활동과 만남을 가져왔나를 보고할 것입니다. 청년이었던 회원들의 흰머리가 늘어나고 주름도 늘어가지만 더 성숙하고 폭넓은 문제의식과 연대를 실현하는 과정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받으신 그 유인물 안에 그 노션 페이지로 QR코드를 찍어 보시면 사진과 그간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게 될 건데 그 일부에 그 이종우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한국 의료와 의사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를 찾아갈 수 있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지는 의미 깊은 학술 대회가 이어집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좀 더 풍부하고 대안이 되는 토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주말 어려운 걸음 해주신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뒤풀이에서도 한껏 웃고 먹고 마시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인도주의 실천 이사협의회 이사장이신 염석호 선생님의 축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먼저 오늘 대경인이업 30주년 행사에 참여하신 대경인이업위원 및 내일의 기린 여러분들 참가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돌아보니 벌써 30년 전입니다. 제가 그때 그 인이업 사무국장 시절에 인이업 창립하시려고 선생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좀 건방진 얘기를 했습니다. 다소 보수적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진보적인 운동이 가능하겠는가 했더니
그때 참석한 선생님들 모두 한결같이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보수화됐는데 다들 잘하는데 우리만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나는 그때 그 힘찬 우렁찬 목소리와 똘망똘망한 눈동자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우리 홈페이지나 매년 총회에서 선생님들이 발표하시는 지난 1년간의 업적이나 이런 것을 발표하신 걸 듣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료의 본질인 낮게, 더 낮은 것을 향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대병인협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앞으로 50년, 앞으로 100년 동안에 더 실천과 행동으로서 이어질 거로 기대합니다. 오늘 일정이 많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네이빙 소개 시간입니다. 제가 성함을 부르면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첨단 디지털 카톡으로 명단을 받았습니다. 오신 순서대로 합니다. 성별, 연령, 혈연, 지연 이런 따위는 없습니다. 오신 순서대로. 제일 먼저 오신 대구 지역의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1인 기업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심잡화점 및 심심책방 대표 최호선 대표 오셨습니다. 대구시민재단 대표 윤종환님 오셨습니다. 저 멀리 진주에서 오셨습니다. 국립경상대 의대 학장 강윤식 선생님 오셨습니다. 합장하시면 어려운 시기에 합장하시느라고 머리가 많이 고생했네요. 부산대 법전원 헌법학자 김혜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이분도 이번 개업 전국에서 아주 활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적 기업 건강 시리즈 공동대표 허영철 대표 오셨습니다. 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여름 되면 여름 폭염 때문에 굉장히 더 바빠집니다. 대구 쪽방 상담소 소장 장민철님 오셨습니다. 18월에 저희 이대원대와 함께 쪽방 같이 방문 가가보고 방문하겠습니다. 전태일 친구들 이사이자 찾아가는 책방 모디 대표 김채원님 고맙습니다. 이번은 굉장히 핫한 요즘 최고의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TK 장녀 외과 전문의 금기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우리가 다 딸같죠. 대구 경북 여성단체 연합 진영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저희들 20년 넘게 성서공단 안에서 성서이주 노동자 진료소도 하고 있죠. 같이 하고 있는 성서공단 노동조합위원장 김희정님 그리고 이주사업부장 윤다혜님 오셨습니다. 레드리본 사회적 협동조합 허향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전 충남 세종 인의역 박지영 선생님과 서백경 선생님 오셨습니다. 인의협의 인권위원장이신 인하의대 교수 최유진 선생님, 몇 권의 책도 발간한 저자이니 이름으로 검색해서 구입해 주십시오. 시민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장지영님, 10월마다 대구에서 집회할 때 저 거부로 항상 앞에서 저희들을 잘 지켜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태일의 친구들 이사장이신 정금교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주민들의 친구들이죠. 친구이신 대구 이주민 선교센터 박수정 목사님. 네. 행동하는 의사회 최창수 선생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이길훈님.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님.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공정옥님. 옆 동네라고 할 수 있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장 박준철님. 이 단체를 지금 이제 이 단체를 소개할 때마다 저는 묘한 경쟁심을 느끼는데 무려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장 손충환 삼자면 1987년 12월에 저희 이의협이 제일 먼저 생기고 몇 달 뒤에 민변이 생겼다는 거 그런 정도 위안 삼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황순규님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전문직 단체 협의회 대표 누가 오셨나요? 타이틀이 줄여야 되는군요. 그리고 경산 이주 노동자센터 김용식 람비 선생님 2분 오셨습니다. 잠깐만요. 네, 같이 활동가 성함 시사 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감 조재희 소장님. 뉴스민 이상원 편집국장님. 녹화하고 있습니다. 얼굴 오늘 좀 메이크업 잘 되신 분은 간간히 거기에 돌리셔도 됩니다. 울산 평화와 건강을 위한 의사회 울산대병원 양동석 선생님. N구소가 N구소 맞습니까? 잘 못 쓰신 것 같아요.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신원호 사무처장님. 경북대 교수 엄창업 교수님. 전문직 단체 여기에 회원이십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의 이상대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국시민연합 윤재식 사무처장님, 대구의 출주대원이시죠? 뱀사회연구소 정태식 교수님, 고맙습니다.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김은영. 네, 마지막으로 경북대 정태식 교수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대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 한 분 한 분 축하 인사를 듣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는 그런 핑계로 시작했습니다. 여기 화환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대구시의사회에서 네, 중요한 분을 빼먹었네. 이 하시는 분, 뛰어다니는 분들 제대로 뛰어다니셔야 되는데 부산에서 부산 인이협 대표 정은용 선생님 오셨습니다. 좀 의사협의회 회장 될 뻔했습니다. 네. 건약이라고 줄여 말하는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맞습니까? 네, 건약의 김은주 약사님. 10월 분한테
이정현 선생님, 부모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인연 배우보다 축하여로 지선님들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원래 이렇게 30년 정도 열심히 하니까 인기가 많은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딱 맞췄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부 배경인이업 30년 동안 뭘 하고 지냈나, 그 30년을 보고 드리는 시간입니다.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먼저 1995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의 활동 보고를 비뇨기과 개원이자 전 배경인이업 대표인 이종호 선생님이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소개받은 이종호입니다. 지난 6개월간 안녕하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이런 오늘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멀리 오늘 행사를 위해서 오신 명석호 이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년을 다 이야기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민원의 운영위원회에서 건설에서 제일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현 집행부에서 일을 맡긴 것 같습니다. 최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올해가 창립하고 30년 동안 대통령 준비 과정까지 합치면 9명의 대통령이 있었고 8개의 정부가 있었고 7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고 2번의 탄핵이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관된 흐름이 있냐면은 정부의 이제 성격에 따라 가지고 저희 인회의 활동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정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87년 12월에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가 이제 결성이 되고,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전 사회적인 민주화 운동의 그 영향이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의사 대중들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1년경에 노태우 정부 시절이 되겠습니다만은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등 지역에 흩어져 있던 당시 활동하던 젊은 의사들, 그리고 기존에 진출해 계시던 대구의 사회연구소 등 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시던 선배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조직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했는데, 아까 임석호 선생님 짧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결성되어 있던 인허협으로 결성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9일 역사적인 대경인의 연주차 준비 모임을 연구실 런던에 있는 진석타워 1112호에서 참원을 가지고 이후 찾아보니까 20여 차례 회의를 했더라고요. 한 달 정도를 거치고 1월달부터 1월부터 3개월대 출신 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내용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선생님 개최 이후에 1995년 6월 5일 날 제 오른쪽 아래 사진인데요. 저희가 상대 온천 방입니다. 옛날에 열려 있었는데 온천방 안에 다 모여가지고 최종 이제 설명회 및 점검 작업을 하는 장면이 되고요. 앞쪽에 40대가 될까요? 40대 초반의 김정준 선생님 보이고, 저 끝에 우리 작고하신 부산 인허협의 한일권 선생님도 길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참 열심히 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8일 날 115명의 발기인을 모시고 장소를 찾아보니까 풍동산 갈비집인데요. 돼지갈비 전문점인데 지금 사라졌습니다. 어린이회관 건너편 쪽인데요. 115분의 발기인을 모시고 창립전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왼쪽 아래쪽에 인선인데요. 출발할 때 저렇게 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약간 그 구도는 바뀌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지금 당시 경북대학교 총부학생회장 출신인데 유택교 지금 정신과 선생님이신데, 예,
집회사회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예, 역시 사회도 유태표 선생님 보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쪽에는 대구시 의사회 회장님 오셨는데, 출발 당시부터 한 5년간은 지역 의사회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립 전에 저희들의 이제 배경 인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편으로서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저희들의 인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 형식으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주제는 의사 환자 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토론회. 세부 주제는 참다운 환자의 권리와 의사의 권위를 위하여 라는 주제로 김병준 선생님이 발제하셨고, 요문재 선생님, 김병준 선생님이 발제하신 걸로 기억하고, 사진 제일 아래 좌측에는 그 가톨릭대 학장을 하셨던 박정환 교수님, 그리고 중간에 왼쪽 아래쪽에는 그 시민대표로 YMCA 전국 사무처장하고 있는 김경민님, 그 다음에 개원이 대표로 김건우 선생님, 경북의대 예방의학 천병열 교수님, 매일신문 김지석 기자, 이렇게 여러 영역별로 모시고 경북 영남의대 신관제천 강당에서 뜨거운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 기운을 몰아서 드디어 95년 6월 1일 범어동 달의 웨딩 뷔페에서 136명의 회원을 모시고 창립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대 상임 대표는 여운재 전석대단복 이사장님, 공동대표는 봉지기 대표로 황성수 선생님, 개원관은 김근우 일반외과 선생님, 정봉희 대표로는 해부병리를 하셨던 김익수 경북대 정봉희 선생님을 모시고, 초대 사무국장은 이탁 선생님, 정책국장은 천병열 선생님, 편집국장은 김병준 선생님이 실무를 맡으셨고, 아래 국별로 젊은 저희들이 차장, 국원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창립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 경북. 중간 사진에는 지금 제가 참 좋아했던 선생님이신데요. 당시 서울인의협에 간부로 계셨던 배기영 정신과 선생님도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의사회 회장님 오셨고, 당시에 이분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60 근처가신 분들이죠? 누구실까요? 예, 맞습니다. 서훈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도 오고 각종 여러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창립 창간호를 김병준 선생님이 편집국장 주도로 저렇게 이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회원들 간의 회의를 통한 서로 소통, 그리고 지역사회에도 인앱을 알리는 데 중요한 도구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2000년까지 저런 형태로 나오다가 이게 약간 무크지 형태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2000년부터. 제목도 생명과 의료라고 바뀝니다. 이렇게 바뀐 데에는 우리 작가님이시자 현 의사 선생님이신 김진국 편집국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나날의 발전해서 2014년에는 거의 그 시사 잡지에 준하는 책으로 편찬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2014년 세월호를 이후로 출판되고 지금은 더 이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책에 대한 관심,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95년 우리 창립 이후 초기 운영위원회 사진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원래 강좌를 통해서 내부 토론을 하고 의료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론하고 이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국 운영위원회도 1년에 한 번씩 가지게 되었죠. 왼쪽 저 위에 있는 눈썹이 검은 분이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얼마 전까지 하셨던 주영수 선생님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서 윤석열 정부까지 그렇죠, 살아남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매주 1회씩 시민들과 접촉권을 넓히기 위해서 시민건강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마 호흡기내과 교수님이셨던 이원식 선생님이신 것 같고요. 6개월간 한 20여 회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년회 제2차 총회선이 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부 측의 의료 개혁 과제로서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주치의제도 시범 사업이 있었습니다. 95년도에 있었는데 의료계의 반대로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과정 속에 있었던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김중국 선생님께서 이래부터 항상 초청하고 있었던 그 주치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계시고 창립 초기 그 대기인의회 건설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셨는데 이때 발표를 하시면서 전격적으로 간부로 발탁되는 교사가 있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97년은 이 전임 대표님들께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90년대 후반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한 50만 명 가까이 아사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같은 동 풀어서 우리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지켜볼 수 없다 해서 전국 운동으로 쌀보내기 운동과 어린이 살리기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배경본부도 결성을 했고 저희 인회협이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3,000여만 원 정도를 모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인회협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있던 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계기는 북한의 어린이를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에 다들 동참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는 이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IMF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질자가 양성되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왼쪽 사진 보여드리는 의료보험 통합 일어나 사진인데요. 89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도입이 되었지만은, 각 조합으로 다 흩어져 있던 것을 통합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98년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 함께 의료보험 통합 일어나 운동이 다시금 불붙게 되었습니다. 이 시내에서 선전전을 하는 모습이 되겠고, 그 결과 2000년에 통합 의료 현장을 알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건인데,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 중에 하나였던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의정 대립과 초유의 의사 파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의협은 그때 고뇌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토론회를 개최했지만은 의사 파업 반대를 공식히 했다는 이유로 의사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지탄을 받게 되고 고립됩니다. 이유에서 정당한 선택을 했지만은 이 결과 250여 명까지 늘어났던 회원이 200여 명이 탈퇴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설적으로 의사사회 내에서는 고립되어서 의사사회를 민주화하겠다는 목표는 잠시 주춤하게 되었지만은 저희를 둘러싼 시민사회나 사회적 약자로 우리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IMF 이후에 늘어났던 실직자, 노숙자, 쪽방의 양상은 2001년 대구 쪽방상담소 개소로 이어지게 되었고, 저희 인회과 함께 노숙자 무료진료 활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보건복지부를 초청하고 지원을 받아서 노숙자 의료 체계 실태 및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고, 이 결과로 2004년에 김진국 선생님이 계시던 적시자 병원 내에 상설 진료소가 개설되고, 전국에 서울 2군데, 부산, 대전, 대구 5군데의 공정보건의가 배치가 되게 되는 중요한 토론회를 개최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산업임수등 제도로 이렇게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요. 2003년에 여기 와 계십니다만 성서 이주노동자 의료진료소가 개설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3년째 매주 수요일 저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경은 노무현 정부의 중반 위기가 되는데요. 저희 인회협은 공공의료 확장을 주요한 주제로 삼고 있는 단체인데, 진보 정부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주의 의료의 심화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인회로서 약간 양가 감정 내지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2003년인가 4년인가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어서 촛불 행동에 참여해서 거리전을 나가는 장면도 있고요. 또 한편 이라크 파병 철회를 위한 또 파업에 투쟁에도 참여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많은 10년을 거치고 2005년 이 자리에서 대경인의 10주년 인사를 가졌습니다. 제목은 의료시장 개방과 보건의료 체계죠. 저게 왜 저렇게 잡히냐 하면은 당시에 IMF, FTA 협상이 물밀듯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신 교수님 모시고 한미 FTA와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정세적 국면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는 어떻게 변하고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가졌었고 많은 깊은 토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날은 당시에 한겨레신문 주필인가 논술위원 손석준 선생을 모시고 전환기의 한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0주년 이후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 한미 FTA 저지 운동, 우리 영미 반대와 국민 건강과 소청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아까 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거 한국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 계신 당시에 북한 이민지원센터 허영철 소장, 이상원 학술국장, 김정국 대표님 등이 주도해서 통일부 후원으로 토론을 가졌고 그 결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포괄적 보건복지 사업의 모델이 정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서노조 무료진료소 개소 이후에 3년 뒤 경산에도 이제 노동자진료소를 개소하고 매주 일요일 지금까지 무료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종 플루 사건도 있었고 유독 대구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전국적인 이슈가 됐는데 소아암 노시 뺑뺑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역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전문직단체 협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단체, 인허협 건약 건치, 그 다음에 연구교수단체, 민교협 대구사회연구소, 그리고 민주사회위원 변호사 모임, 교계단체가 지역의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로 결성을 하게 되고, 오른쪽 제일 아래쪽 사진은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4대강 현장을 둘러보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은 그 세계사적인 큰 일이 벌어집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거기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고, 이런 내부에 반핵 운동의 흐름으로 있던 것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인해서 탈핵 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은 대구에서 1년간 11건의 자살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직단체 협의회 주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당시 오늘 오신 김은경 정신과 선생님 저희 회원께서 발제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2013년, 14년은 거의 저희들 활동은 밀양 청도 송정답 반대 투쟁 현장에 진료 지원을 나가는 활동이었습니다. 765kV 고산압 송전탑이 신고리 원전에서 서울로 가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던 현장에서 극렬한 투쟁이 있었고, 2012년에 제 기억에 한 분이 분신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투쟁은 굉장히 격렬해졌고, 환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주 조를 짜서 진료 활동을 하던 장면이 되겠고, 이 당시는 박근혜 정부가 투자 활성화 정책을 해서 의료 시장 개방 및 의료 영리화 작업을 노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 정책 반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벌여나갔고, 가도 선전전까지 벌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주년이 왔습니다. 당시에는
모토가 희망을 노래하다. 예, 희망을 노래하다. 하다인데 아마 희망을 꿈꾸고 열심히 활동하자 이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김병근 선생님께서 나와 인해협 20년이라는 주제로 감동적인 발제를 하셨고 시민건강정책연구소 김창렬 선생님께서 오셔서 8789 체제를 넘어선 이직의 전환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20주년 때도 사회를 보던 김성환 대표님 보이고요. 당시 전국 대표이셨던 김정근 선생님이 인사 말씀 있으십니다. 전직 대표님이신 한동로 선생님, 김진국 선생님 보이고 김건우 선생님의 멋진 양복을 처음으로 맞추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애기 사진은 김동원 선생님이 북한에 있던 주변의 장애들과 함께 오카리나 연주와 합창을 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김동원 선생님은 북한에 있던 주변의 장애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발개도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2016년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며 이 당시에 저희들이 집중했던 것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문제의 영리화와 상업화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1년간 토론하자 해서 순서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의료전달 체계 문제를 살폈고 대구시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 치사율 20%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염병 관리 체계의 점검을 보건복지단체 연대위 은재식 대표님 와 계십니다만은 대구시를 대상으로 시민청구 토론을 가졌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은 이제 정부가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를 이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정책 제안과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당시 박은순 서울시장 시민건강국장으로 있었던 나백주 선생을 모시고 대안 토론을 가졌고요. 권영진 대구시장 시장 3년에 대한 보건 분야 평가 토론회와 대안 마련. 그리고 오른쪽 아래 사진은 이제 관심을 국제적으로 더 넓혀서 전 일본 민주의기관 연합에서 가장 큰 지부를 가지고 있는 오사카를 방문해서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안, 지역사회를 어떻게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선진적 연합을 갔었고 굉장히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특징은 환영 대구 인도주의 의사실천예배라고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실천의사예배라고 보냈는데 의사실천예배로 바꿨고요. 저희 대구에 오셨을 때 저희들이 환영할 때는 일본 민의련의 슬로건입니다. 차별 없는 평등 의료를 위하여, 무차별의 평등 의료를 위하여 공동 노력합시다 라고 플랜카드를 만들고 같이 함께 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는 한국건강보험의 그 보장성이 굉장히 취약해지면서 그 원인을 살피다 보니 실손보험, 우리 국민의 3천만 가까이 들고 있는 실손보험을 계약하지 않은 보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당시 정의당에서 활동하던 김종명 의원을 모시고 실손보험 문제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정탐일부장은 김현철 교수를 모시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토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문의단체 협의회에서 매년 인권 토요일을 기획을 하고 모르신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대구 10월 항쟁이라는 그 역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0월 항쟁 유적지를 탐방하고 코발트 광산이라든지 국가에 의한 민간인 학살 현장을 둘러보고 서로 그 현장들을 고발하는 시간들을 가진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이듬해에도 문영 석달마을에 가서 민간인 학살지를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강용주 선생을 모시고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양의대 신영정 교수를 모시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민영화의 한 단면, 유전자 검사에 대한 토론과 고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3년은 굉장히 힘든 시기였던 것 같고, 가운데 사진은 2020년 2월 대구시 천지 이후에
공동화된 대구 대서로 돌고볼 대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활동들은 진료 활동에 보호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후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욱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두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지금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이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온 국민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토론했는데 갑자기 12월 3일 계엄을 선언했고 저희들은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예. 깃발을 만들고 나갈 일이 없어야 좋은데 저렇게 들고 나간 추운 겨울을 거리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인의협은 항상 소외된, 의료로부터 소외된 곳, 이전노동자와 함께 쪽방 노숙자 주민과 함께 그리고 항상 국민과 함께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개인의협은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많은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두의 의료, 모두의 건강, 새로운 30년을 위해 다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0년, 네, 30년 이렇게 쭉 훑어보니 볼 자체가 얼마나요? 네, 30년을 훑어보는 게 쉽지 않은데 가정사도 30년 훑어보면 이렇게 쭉 한번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네, 그 전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웅장한 장면으로 끝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이주노동자 진료 활동을 내과 개원이자 대경인력 공동대표이신 수호식 선생님이 짧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경북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주호식입니다. 그리고 성서 이주 노동자 무료진료소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성서 진료소와 경산 진료소가 저희 이주 노동자 진료 활동의 두 중심입니다. 성서 진료소는 2003년 1월 8일에 시작했습니다. 저 때가 언제쯤인지 좀 살펴보면 1991년쯤인가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산업연수생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4년 정도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저희 진료소가 개소하던 2003년 정도에는 매년 한 10만 명 이상의 연수생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제도는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이 연수생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그리고 임금이 아주 낮았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으로 아마 그 월급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직장 이전은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자일든 타이든 미등록 노동자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미등록 상태로 넘어갈 때 성서공단 노동조합이 생겼고, 그 노동조합과 대구 경북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가 힘을 합쳐서 성서 이주 노동자 무료 진료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2시간씩 진료를 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야간 잔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잔업이 제일 없는 요일이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성서공단 노동조합에서 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2024년까지 13,000건이 넘는 진료를 했습니다. 초창기 시절에 황성수 선생님께서 환자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초기에 진료소가 몇 번 이사를 했습니다. 초기에 대기실 모습입니다. 접수를 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고, 옆에서는 또 약을 짓고 있습니다. 저 안쪽으로 문 열린 진료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와룡시장에 나가서 그 수요 공연 그리고 노동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때 진료소도 같이 나가서 야외 진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진료소 대기실 모양입니다. 대기하고 있고 저기서 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 안쪽으로 요즘은 초진 접수를 따로 하는 방도 만들고 환경이 좀 나아졌습니다. 진료실도 보이고 있습니다. 경산진료소 살펴보겠습니다. 경산진료소는 조금 늦은 2007년에 시작했고, 전체적인 진료 모양은 성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산 이주 노동자 센터에서 하고, 여기는 수요일이 아니고 일요일 날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일회의사도 있고 일회의사가 아닌 분들도 있고, 이주노동자 센터 분들 그리고 다른 자원활동가들 많이 있고,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또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약 6,000건의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질량진료소도 몇 년간 운영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희 인력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산진료소 풍경입니다. 네, 그 환자 1명 진료하고 있는데 의사가 2명입니다. 근데 의사가 아마 부자재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청년사업부 김진우 선생 이제 진료하는 모양입니다. 네. 접수하는 광경이 같은데 분위기 표정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경산진료소에서 건강검진을 할 때 풍경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면 경산시 보건소에서 나와서 체회를 하고 있고 건강검진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보건소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경산진료소에는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건강검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 여러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사람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성서, 경산에
경자가 지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산진료소에 이때까지 활동했던 분들 이름을 다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많구나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양쪽 진료소에서 진료를 하면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약은 저희들이 돈을 주고 도매상에서 삽니다. 약값을 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계속 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주시는 돈으로 저희들이 약을 싸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덜 적힌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주노동자분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분들이 이제 혈압약, 당뇨약 이런 거를 드시니까 자기들이 먹는 약이 약값이 많다는 걸 알고 이주노동자들이 만 원씩 2만 원씩 약값을 부문하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진료를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각 병의원에 우리가 검사나 처치나 수술이나 등이 필요할 때 진료를 의뢰하면 무료로 진료를 해주시기도 하고 실비로 진료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한 병의원들을 이렇게 쭉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장의 슬라이드에 이런 것을 적어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 진료소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옳게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이 자리에 다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름을 적어보았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라도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20년 진료하는 동안에 조금 특별한 일이 있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12세 이하의 한국 어린이들은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는데, 동네 병의원에 가면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들은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동네 병의원에 가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 갔을 때는, 코로나 이전에 보건소에 갔을 때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보건소에서 코로나 업무만 하고 다른 업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미등록 이주민의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이 누락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산과 성서진료소에서 이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었고, 이내협이 그러면 우리라도 예방접종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돈을 모으고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산에 한 곳, 성서에 한 곳, 소아청소년과에 의뢰를 해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어린이 132명을 대상으로 총 663건을 접종했습니다. 시행비가 별로 들지 않았고 대부분 백신비인데 비용도 2천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해주면서 영유아 검진을 했고, 검진을 하면서도 애들한테 꽤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던 저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질병관리청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어서 2022년 1월부터는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들도 건강보험이 없는 애들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 사업, 국가 사업입니다. NIP라고 부르는데 그 사업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켰습니다. 대구 경북 이랩에서 한 건 했습니다. 당시 성서에 있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예방접종하는 애들 표정입니다. 주사를 맞고 있는데도 애들이 너무 이쁘죠. 20년 넘게 이주노동자 진료를 했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이주노동자 문제라는 그런 프레임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나 인협으로나 오히려 아주 저한테는, 인협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행운이 되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를 오히려 좀 더 제대로 똑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내용은 그렇게 좋은 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아픈 구석이 있고 부끄러운 구석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협 30주년 모두의 건강, 모두의 의료를 다짐하면서 우리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시 보고 또 새롭게 노력해야 될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 보고는 여기서 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일을 해냈군요. 다음은 진료지원, 특별히 이제 진료지원 활동을 계명의대 이비인후과 교수, 지금도 당직에 서고 있습니다. 교수인데 나쿠라쿠에서 참여해서 일주일에 한 2번 당직을 한답니다. 그리고 대경인이협진료사업국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김동생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경인이협진료사업국장 김동훈입니다. 저는 제가 한 30년 동안 진료 지원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오면서 대구에도 노숙인들이 급증하게 되어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동대구역에 노숙인 진료소를 설치가 되었고 거기서 저희가 환자들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그 앞에도 저희가 1995년에 창립되었으니까요. 그 이후에도 대구 가톨릭 근로자회관 같은 곳에 노숙인 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진료를 계속 했었었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쪽방 노숙 진료소가 대구 적시자병원에 마련이 되어서 거기서 같이 진료를 했었습니다. 자, 훌쩍 뛰어넘어서 2013년은 저에게 정말 중요한 해인데요. 우리 오늘 행사 준비한다고 몇 달 전부터 정말 고생했는 우리 김선주 사무국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위험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의 여러 연대체 수많은 연대체에서 좀 가장 열심히 일하는 활동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2013년 4월에 홍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어이없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진주의료원 서부 경남 지역에 정말 소중한 공공병원이었는데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에 한 40% 가까이 의료 급여 환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우석균 선생님하고 가셔서 보니까 의료 급여 환자가 딱 한 명 남아 있었거든요. 입원 환자 중에. 그리고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빨리 병원에서 떠나지 않으면 의료 급여 혜택에 문제를 주겠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식으로 계속 협박을 해서 병원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대구시장이 되더니 대구 제2의료원 거의 저희가 2027년에 완공된다고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취임하자마자 백지화 시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부터 765kV죠. 밀양하고 청도에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 투쟁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하고 충돌이 산 속에서 여러 번 있어서 다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 가방을 메고 산위에까지 송전탑 공사를 하는 현장까지 가서 주민들을 챙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주민들 건강보건 실태조사를 2014년 1월에 했습니다. 약 317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직접 뵙기도 하고 했는데 이때 송전탑이 산 위에 설치되니까 밑에서 반대를 하니까 헬기로 계속 날랐거든요. 그 소음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77%의 그 응답하신 주민의 77%가 소음으로 인해서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 가까운 청도 삼평리에도 또 송전탑을 세우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같이 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경찰한테 끌려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 4명이 붙더니만 저를 들더니 야 2명 더 와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아니 4명이 들 수 있는데 왜 2명이 더 붙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좀 그걸 방해하고 싶었다는 기억이 나고 이 플랜카드 붙이는데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거 한 일주일 이상 고민해서 플랜을 문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가 한전이 경찰이 할매들이 살아온 시간과 미래를 강탈했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송전탑은 결국 세워지고 말았고
지금도 계속 어르신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때 청도에서 할머니라고 정말 자주 만나고 했었는데, 이제 한 분 한 분씩 떠나고 계셔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케미칼은 원래는 한국합섬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합섬이라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저 회사가 인수를 했거든요. 인수를 했는데 인수하는 목적이 공장을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싼값에 인수해서 그냥 팔아넘기려고 분할해서 매각하려는 생각으로 이 공장을 인수를 하다 보니까 공장을 제대로 운영할 리가 없죠. 그래서 노조에서 파업을 하게 됐고, 저렇게 높은 저기 지름이 한 6m밖에 안 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는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저 위에서 고공농성을 408일간 하셨습니다. 그 앞에 기록이 김진숙 지도위원이 갖고 있던 기록이 309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갱신하게 됐고, 이 노태백 선생님께서 저 고공에 크레인을 타고 무려 6번이나 올라가셔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건강을 챙겨 주셨습니다. 지금 계속 세계 기록이 우리나라에서 갱신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서글프게도 이 고공농성 기록입니다. 이때만 해도 408일이었는데 오늘 현재 또 기록이 갱신됐습니다. 뒤에 얘기를 또 하겠지만 구미에서 지금 524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드 배치는 2012년경부터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다고 얘기하고요. 2016년 가을경에 성주에 배치하는 걸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주에 있는 롯데 골프장인가? 그쪽으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경에 밤 시간을 이용해서 저렇게 장비들 반입하고 헬기로 반입하고 그렇게 해서 소속리 주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다쳤거든요. 그때도 저기는 역시 노태명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노태명 선생님이 주로 처음에는 진료를 담당하시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렇게 의료시원단을 만들어서 성주 소속리에 계속 연대 활동을 했었습니다. 다음 박근혜 퇴진 투쟁이 대구 동성로를 중심으로 촛불 집회 양상으로 나타날 때 저희가 진료 부스를 만들고 같이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의사 전문 단체라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지금은 국민의힘이지만 그 앞에 정당일 때 얘기였는데 유사 첫날이었거든요. 그때 장애인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막 절을 하고, 왜냐하면 협약을 맺자고 했는데 고정진만 협약을 맺지 않겠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정당 후보들이 협약을 맺는데 그렇게 막 항의를 당연히 하는데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제대로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뒤로 벌러덩 저렇게 넘어지더니 3일 동안 입원했어요. 전치 3주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골절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이없어서 보니까 골좌상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진단서에. 어느 병원 갔는지도 얘기도 안 해요. 어느 병원 갔냐고 물어봐도 얘기도 안 하고, 골좌상은 골에 멍이 들었단 말인데 뼈에 멍이 든 걸 어떻게 아는지를 일단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헐리우드 액션이다, 그때부터 헐리우드 액션이 본인에게 붙는 별명이었는데,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장애인 부모님이죠, 어머니였는데 정치 테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성명서를 냈는데, 제가 성명서 발표하고 수술을 2개 하고 나오니까 제 핸드폰이 불이 났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경우, 시골 의사들이 그런 경우 잘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 언론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랬는데, 캠프에서 대경이요 불공정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불공정 선거 개입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끄러워서 제가 안 올렸는데, 2010년에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명박이었거든요. 이명박이 뭘 도입하려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음향대포를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물대포보다 훨씬 무서운 거거든요. 음향대포는 12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계속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2대를 이스라엘에서 살려고 계약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G20을 맡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그 운양대포를 쏘게 되면 그게 반사되거든요. 반사되기 때문에 집회에 있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어린아이들까지 고막에 엄청난 큰 손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성명서를 발표했죠. 제가 전공은 이비인후과거든요. 그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이비인후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의사가 이 난청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니까 정부에서 뭘 했냐면 서울시 거기 경찰청에 전경들 모아놓고 시범을 했어요. 실제로 125데시벨로 쏘면 어떻게 되느냐 해보니까 경찰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거기 그거 견디기 힘들거든요. 차라리 물대포가 맞기 쉽지 운양대포는 너무나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 2대를 계속 그냥 시경에 갖고만 있지 한 번도 시위에 쓴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좀 자랑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올리지 않았는데 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2018년에 역대급 폭염이 있었습니다. 1994년이 가장 폭염이 심했고 그 다음에 2018년이 심했는데 그때 48명이 전국에서 온열 질환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올해도 엄청 더울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겠다. 데프리카잖아요. 폭염 시기에만이라도 쪽방상남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직접 방문해서 안녕하신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고 해서 화요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의대생, 간호사생들하고 같이 지금 쪽방 방문 진료를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7월, 8월 달에 쪽방 방문 진료를 하고자 합니다. 홍준표 또 나왔는데요. 대구 기어 축제를 하는데 제가 보통 11시까지 가거든요. 매년 가서 11시에 가서 진료 부스 차리고 하면 되는데 전화를 아침 7시 반까지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7시 반까지 거기 행사를 진행하는 쪽에 왜 그러냐고 하니까 오늘 경찰하고 공무원이 충돌한대요. 그래서 아니 경찰하고 공무원이 왜 충돌하지? 가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 노란색 잠바 입은 대구시 공무원들 앞에 서 있고 이분들은 시장한테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이 느껴졌고 전경은 오히려 길을 열려고 길을 열어서 이 축제가 제대로 진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예전에 경찰한테 맞은 적도 있고 해서 정말 싫어하는데 저때 제가 경찰 이겨라 정말 그런 게 아니고 저 주변에 사람 전부 경찰 이기라고 응원하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퀴어 문화 축제에도 매년 연대를 하고 있고 저 밴드 저거 저희가 매년 준비하는 건데 엄청 인기가 많거든요. 저 밴드 받으시려면 일찍 오셔야지 저 밴드를 받으실 수 있다는 무지개 밴드 인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남대 의료원 2007년에 해고되신 두 간호사께서 저렇게 고공에서 227일 동안 농성을 벌이셔서 김성환 선생님도 계신데요. 이렇게 고공까지 직접 올라가셔서 진료를 했었습니다. 저는 김진숙 치료원하고 같이 부산에서 영남대병원까지 걸을 때 같이 걸었는데 좀 편찮으셔서 제가 뭐 건강을 조금이라도 챙겨드릴 게 있을까 싶어서 걷다가 완전히 개몽됐습니다. 제가 뭐가 개몽됐냐면 병원에 계시면서 의사들한테 느꼈던 점을 저한테 그래서 실제로 환자가 돼보면 의사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시게 되는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우고 제가 진료하는 데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에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께서 한 250명 정도 본사에서 이렇게 농성을 벌이셨습니다. 저 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경찰들이 그 도로공사 본사를 다 둘러싸서 사람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료 가방을 메고 와도 진료 가방 다 검사하고 못 들어가게 해서 들어가는 데를 먹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아마 그 노조원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너무 긴 줄 인이협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오셨다. 다들 진통제로 참아왔던 탓인지 진료를 기다리는 줄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 이렇게 줄을 엄청나게 길게 서서 진료를 받으셨거든요. 안에서 농성하고 계신 분들을 저희들 좀 기다리시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대구 코로나19가 2020년 2월 18일 강타했죠. 강타했고 그때 너무나 의료 인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뭐 모든 게 부족한 병실도 없고 입원할 병실도 없이 진단받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어서 빨리 진단하는 게 급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달서구에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를 4개를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그래서 511명을 저희가 검진을 했는데 왜 복지부하고 대구시에서 저기다가 저희 보고 만들려고 했는지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특정 종교를 믿는 분들이 사시는 동네에 제일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그때 그쪽에 전추조사를 해줘서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걸 좀 막는 데 큰 역할을 해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분들은 더 힘들었거든요. 이 코로나19 때 검사를 받기도 쉽지 않고 백신 맞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달서구와 같이 협의해서 이주 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선별 진료소를 만들어서 저기 검사를 했고요. 그때 무료 진료소, 그 다음에 급식소가 뭐 전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쪽방 상담소에서 저렇게 담아주시면 저희가 직접 나눠드리고 또 건강이 괜찮으신지 마스크는 있으신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주로 쪽방 상담소 선생님들이 하셨고 저희는 조금 돕는 일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국립의료원에 코로나19 중환자들 진료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공병단 자리에 저런 병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민간 병원들이 병상을 제공을 안 하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서울의료원 마당에 컨테이너로 병실을 만들어야 됐던 이유도 서울에 얼마나 큰 사립병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병원에서 병상을 제공을 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구에서 5분의 선생님이 올라가셔서 서울에 계신 선생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를 했었습니다. 예, 이건 지금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도 다녀왔고 다음 주에는 건강검진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구미 한국옵티컬 대표적인 먹튀입니다. 저게 뭐냐면 구미에 외자를 유치했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도 거의 공짜로 받고 세금 혜택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면 1,300억의 보상금을 받았으면 그걸로 공장을 다시 가동하면 될 텐데 이 공장 문을 닫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평택에 비슷한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노동자를 평택으로 다시 고용하면 될 텐데 지금 공장이 너무 잘 돼서 새로 노동자들 뽑으면서 7명 남았거든요. 7명 고용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24일째 지금 고공해서 마이 524일이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긴 시간을 지난주에는 가니까 38도 가까이 찍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옥상이다 보니까 지열 때문에 거기서 선풍기 조그만한 거 탑상용 선풍기 한 개에 의지해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저 아마 오늘 지원으로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아서 지금 빨리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윤석열 텔레비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동성로 집회에 있을 때마다 진료 가방을 메고 같이 했었고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사진인데 저보고 집회 나와서 한마디 하락해서 저렇게 얘기했거든요. 저게 그런데 그냥 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얘기가 더 중요했는데 저는 앞에 그냥 하는 얘기였는데 저 얘기가 뉴스 데스크에 나가는 바람에 제가 그것도 서울 뉴스 앞부분에 나가는 바람에 아주 매우 힘들었습니다. 환자분들 표정 매우 안 좋게 어제 뉴스에 나오시대요. 아시잖아요. 내란을 일으켜서 70~80%가 맨 그쪽을 찍는 이 분위기에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걸 봤는데 그 뒤에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은 병원에서 괜찮냐 뭐 여러 가지 걱정하는. 근데 정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얘기하고 며칠 있다가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가 그래 얘기하니까 구속되더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상한 판사가 한 분이 다시 풀어져갖고 여전히 좀 지금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 소외받는 분들,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 곁에서 진료 가방을 메고 그곳이 어디든지 뚜벅뚜벅 같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찾지를 못해서 여기 혹시 없더라도 없는 회원들께서 계실 텐데 제가 40주년 때는 꼭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픈데 그동안 아프지 않았던 의사들 저부터 해서 그런 의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는 진료실에 오는 환자들의 어떤 질병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서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픈 그런 세상이 되도록 저희 대경인협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이. 다음으로 1부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경인협의 보물 사무국장 김선주 사무국장께서 이 진료 지원 활동 외에 다른 단체와 함께 했던 연대 활동을 간략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대경인협 이제 앞에서 주로 이제 30년 역사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주노동자 진료소 치료 활동 동안 연대 사업을 주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진료 사업 외에 세상에 지금 시민단체로서 연대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보면 기자회견을 하고 토론회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신문 광고도 내고 현수막도 걸고
그다음에 후원 티켓도 사고 어제도 저기 평화뉴스 후원의 밤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후원금도 보내고 뭐 책도 사고 되게 연대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 중심으로 해서 근래 이제 대경 이념에서 연대하는 곳들 중심으로 네,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좀 하다 보니까 나름 한다고 했는데 빠지는 곳들이 있는데 혹시나 좀 있더라도 너무 섭섭해 하지 말아주세요. 네. 네, 첫 번째로 네, 얘기해 드릴 곳은 보건복지단체연대입니다. 네, 저도 자료를 썼다 보니까요, 위에 네, 옛날에 보면 이게 이제 한미 FTA 저지 이게 2008년도 연대인데요. 보면 이때도 이제 나름 좀 느슨한 연대로 건약거치 인이업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연대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토론회를 하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런 느슨한 연대를 하다가 난 2008, 9년 때 그때 이제 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보건노조 이렇게 같이 해서 네, 신내혈관 질환, 뭐 고위험군 이런 등록사업 이런 관련한 뭐 서명도 같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네,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보건복지단체 협의체에서 이제 2012년에 지금의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로 이어져 오면서 그동안 네, 수많은 죄송합니다. 수많은 뭐 이제 뭐 토론회, 보건의료 관련된 뭐 정책 토론회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2014년 때도 보면은 네, 박근혜 정부 때 네, 의료 민영화 반대하는 대구 지역에서 네, 이런 이제 하얀 물결이라고 해서 하얀색이 이제 의사나 그 보건의료인들 흰 가운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집회를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네, 실종된 공공의료를 찾는 해서 이제 대구 시민행진을 하는데 네, 2년만 한 게 아니라 네,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 덕에 같이 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직 단체 협의회라고 해서 이제 로 교수님께서 저는 이제 대구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 이런 데도 있겠거니 했는데 네, 이제 오늘 참석을 못하셨지만 그 김은주 교수님께서 이 전당협의라는 단체야말로 대구 어떤 시민사회 단체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이렇게 서로 네, 느슨하게 알고 지내던 모임이 2010년 11월 4일 창립총회를 이제 통해서 네, 본격적인 연대체가 만들어졌고 그동안 어떤 대구 지역에서 필요한 네,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뭐 회고용수 반대 뭐 이런 행진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거의 매년 코로나 시기 빼고 인권 투어 같은 이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경 이주 연대회의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 이제 이주도 혼자 진료소 통해서 이주 활동가 분들하고 연이 돼서 네, 이주 연대회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외에 네, 뭐 어떤 이주민의 날 요런 이제 네, 이주민 정책, 뭐 출입국 단속 규탄하고, 그다음에 여기 최근에 저기 박진재 이제 뭐 거의 뭐 자국민 보호연대 네, 이분의 엄벌하라 하는 뭐 기자회견 등의 활동에 네,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사회복지영화제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 10회까지 하고 그 이후에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네, 대구 사회복지영화제에 또 김건우 선생님께서 네, 공동조직위원장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먹는 세상을 위한 대구 시민행동 같은 이런 후쿠시마 해고요스 반대 대구 공동대책위 때까지 이렇게 네, 같이 네, 피켓도 들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활동에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대구 4.16 연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대구 4.16 연대 쪽에서 그래도 많이 이업을 많이 챙겨주셔서 같이 콘서트도 하고 네, 유가족분들하고의 간담회 같은 네, 그냥 단순히 매년 4월 16일로 이제 네, 집회 추모제 외에 또 다양한 일정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도 네, 나름 네, 대경 인이업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 이후 거치면서 이제 대구에도 제2대구련이 필요하다 해서 네, 대구 시민행동 새로운 공공병원에서 대구 시민행동 통해서 제2대구련이 필요하다는 활동들을 뭐 거의 이제 매주 이제 저기 시민 서명도 받고 하는 활동에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이라고 해서 네, 이제 양선희 선생님하고 저기 추우시 선생님이 같이 운영위원하고 뭐 대표하시면서 미등록 이주민 건강검진 등의 활동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태일의 친구들의 네, 이종호 선생님께서
로 하시면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도 네, 뭐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박자기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의 농성장 나름 지키면서 좀 재밌게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앞에 뭐 얘기하셨다시피 네, 이런 활동에도 같이 네, 겹치는 것들이 많아서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나름 조금 해놓고 사실 좀 이렇게 발제 준비하면서 네, 한글자 단체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요만큼 해놓고 사실 팀이 이만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네, 하실 수도 있지만 나름 단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셨다고 좀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나름 했고요. 어쨌든 이념이라고 하는 단체가 어떤 시민사회 단체에서 어떤 뭐 주요하게 앞서서 뭔가를 의제를 이끌고 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네, 뒤에서 어쨌든 네, 필요한 부분에서 든든하게 할 수 있는 네, 단체로 네, 지금까지 그래도 역할을 좀 해왔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역할을 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아닌데 저희들 회칙에 국장은 의사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버무리면 그 회칙을 우리가 다 바꿔서 국장을 시키는 문화한 일입니다. 이제 1부가 끝났지만 잠깐 중요한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저희는 여러분들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알아서 이제 촬영을 할 텐데 그 전에 2부 하면은 또 가시잖아요. 가시기 전에 아까 소개 못 드린 내린 인사만 하고 자, 준비하실 분 준비하세요. 경북 북부 이주노동자센터 김원주 소장님 고맙습니다. N구소 박성기 이사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인사 말씀 못 드렸네요. 성서 이주노동자 진료소 3명 종합병원 진대구 팀장님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소설가이자 뛰어난 소설가이자 우리 대구 대경 인디언이 배출한 이현석 선생님 새로 아마 또 신간이 나오죠? 네, 많이 사볼겠죠 우리들? 네, 그리고 대구사회연구소 김재훈 전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한국인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고 있습니다. 경산 이주노동자센터 구세인 활동가였습니다.